자, 봅시다. 1시간 남았죠? 1시간 동안 이 진도를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빡시게 한번 가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확률은 그냥 전체분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이제 뭐가 들어온다? 자, 조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됐을 때 확률은 뭘까? 저렇게 됐을 때 확률은 뭘까?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조건부 확률을 이미 하긴 했었어요. 뭐냐? 내가 주머니에서 빨간 공을 꺼낸 다음에 검은 공을 꺼낼 확률. 그 다음에 빨간 공을 꺼낸 다음에 다시 빨간 공을 꺼낼 확률. 이런 게 다 조건부예요. 왜? 내가 빨간 공을 꺼내버리면 개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다시 빨간 공을 꺼내게 됐을 때는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다음 확률에. 그치? 이런 것들이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부는 하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부 확률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겠죠? 바가 들어가겠죠. 바가. 자, 그러면 이 바에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화살표로 좀 표시해놔봐. A가 일어나고 난 후에 B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려버리면 PB가 돼요. 맞니?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를 물어보는 거다? B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B의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갑자기 뒤에 바랑 A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A가 일어나고 난 후에 B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전제가 되는 거지. 먼저 일어나고 나서 B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얘를 봅시다. 원래는 P, B죠. A가 없었다면 바 A가 없었다면 B가 일어날 확률인데 바 A가 들어가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그렇지? 얘가 일어나고 난 후에 B의 확률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전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가 아니야. 누가 전체 사건이 된다? 바로 요 A가 전체 사건이 되는 거야. 왜? A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A가 전체 사건이 되고 A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거니까 A와 B의 공통 부분이 내가 찾고자 하는 사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분의 교집합이 되는 거야. 이거는 국어적으로 읽어서 우리가 저 공식을 외우는 거지 식을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읽기만 하면 돼. 확률 P, B바 A는 뭐다?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있는 연습을 하세요. B가 일어날 확률인데 바 A가 들어가니까 조건이 된 거야. 무슨 조건? 전제 조건. A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B의 확률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A가 먼저 일어난 거니까 전체가 A가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전체가 되는 거야. 아 맞다. 에어컨 뭐라고 그랬어? 아까? 온도. 지금 온도가 23도, 25도로 올릴게. 너네 잘 때 몇 도로 하고 자냐? 에어컨 틀고 자는 친구. 세 명밖에 안 틀어? 그럼 어떻게 자? 잘 때. 에어컨 안 틀고 그냥 자? 안 더워? 야, 승훈아 너 에어컨 틀어 안 틀어? 틀고 자? 끄고 자? 안 더운가 보다. 나는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에어컨을 계속 틀거든. 근데 틀 때 어떻게 쓰냐면 에어컨은 안 틀고 에어컨에 이제 제습 기능 있잖아. 그 제습으로 틀어놔. 그럼 제습만 해도 굉장히 추워. 왜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덥다라는 건 뭐 때문에 덥냐면 이 습도 때문에 덥거든. 그래서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게 할 필요는 없어. 한 26도 정도만 하고 평소에는 제습을 하면 돼요. 그럼 건조해져.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에 엄청나게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지. 캘리포니아. 혹시 캘리포니아 아니? 캘리포니아에 가면 나는 안
안 가봤어. 근데 친구가 미국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가면 날씨가 그렇게 좋대.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가면 습하지가 않대. 날씨는 더운데 습하지가 않으니까 시원한 날씨가 쾌적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때 제습을 틀고 자세요. 아직은 더우니까. 집이 좀 습할 거야 대부분. 자, 아무튼 여기 PA죠. 뭐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할 시간이 없어요. 특강이 너무 빡빡해. 일정이. 자, A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B의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이 A가 바로 뭐가 돼요? 전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 그리고 얘가 뭐가 되죠? 사건이 되죠. 근데 B의 사건을 내가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진짜 B가 아니야. A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B이기 때문에 A하고 B의 공통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순수한 B가 아니야. 왜? A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교집합하고 요놈의 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전혀 볼 필요가 없고 얘만 보세요. 요놈과 요놈의 차이 뭡니까? 얘는 A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B의 확률이고요. 얘는 B가 일어난 다음에 A의 확률이죠.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달라요. 얘는 B의 확률이고 얘는 A의 확률이에요. 근데 더 의미적으로 어려운 거는 전제 조건이 A야. A가 먼저 생기고 나서 B. 여기는 B가 먼저 생기고 나서 A. 요걸 물어보는 거다. 자, 4단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이 공식을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외우지 않고 쓰는 연습. 가봅니다. 선생님이 요거 하나 풀 테니까 여러분은 밑에 또 풀어보는 거야. 자, 얘는 누가 먼저 일어난 거죠? A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B죠. 항상 이렇게 화살 표시 해보세요. 그러면 안 틀립니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A가 먼저 일어난 거니까 전체는 A야. A가 일어나고 나서 B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B의 확률은 진짜 B가 아닌 거지. 누구랑 공통해야 돼요? A랑 공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A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B잖아. 그렇지? 그럼 A 중에서 B가 나와야 될 거야. 맞죠? A 중에서 B. 밥 찾기는 쉽지? A는 2분의, 그 집합은 5분의, 답은 얼마? 5분의 2. 지금 요거 바로 풀어봅니다. 30초 줄게요. 30초. 식 써보고 하세요. 30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여기를 마무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풀어만 주신다면 이걸 꼭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못 쓰면 안 돼요. 오늘은 딱 3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3가지. 조건부, 그 다음에 독립, 그 다음에 독립시행. 이 3가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3가지. 이거를 문맥상으로 잘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를. 자, 넘어가도 될까요? 다 했나요? 설마 이게 어려워서 오래 걸리진 않았겠지? 자, 그럼 하단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는 1, 2, 3, 4, 5, 6이 있겠죠, 그쵸? 자, 이게 원래는 전체예요. 자, 근데 A는 뭐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으니까 1, 3, 5예요. 자, B는 뭐죠?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라고 했으니까 2, 3, 5예요. 그렇죠? 그러면 PA는 뭐죠? 6개 중에 3개가 나오는 게 PA입니다. 2분의 1. 자, A하고 B의 교집합은 누가 되는 거죠? 3하고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자, 2개가 됩니다. 전체 6개 중에 2개. 그럼 3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A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B의 확률이니까 PA분의 PA하고 B의 교집합이죠. 자, 그래서 A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B의 교집합의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구할 거야. 맞니?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빨리 푸는 방법 잘 보세요.
대부분은 학생들이 이렇게 풉니다. 이게 정석이야. 당연히 정석을 알아야 돼요. 근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기호로 푸는 건 아니에요. 문장으로 푸는 문제들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문장으로 풀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빠르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빨라요. A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B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히 생각하세요. A가 일어나는 가지수가 몇 개죠? 3개예요. 맞니? A가 일어난 다음에 B야. A가 발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3개야. 그 중에 누가 나오면 되죠? 소수가 나오면 돼요. 이 중에 소수는 누구다? 요놈 2개거든요. 맞니? 3개 중에 2개가 소수다. A가 먼저 선택이 됩니다. 발생이 됩니다. A 중에서 B는 몇 개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A 중에서 B는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A 3개 중에서 B는 누구야? 소수 2개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조건 관계를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푸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거? 식으로 푸는 것과 문맥상으로 빨리 푸는 것. 이 2가지를 하면 조건 관계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이 하나의 방법으로만 풀면 개 어려워져요. 왜? 모든 걸 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힘들어. 어렵다는 걸 나중에 문장 문제에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267번을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267번 문제, 자, 30초 드릴게. 빨리 풀어봐요. 안 해보면 집에 가서 숙제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뒤에 대표형은 먼저 한번 쭉 풀어주긴 할 테니까요. 자, 다 했나요? 가져가고 있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 될까요? 아직 못 푼채 돌아다니진 않을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68번. 자, 여러분 오늘은 이 확률 마지막입니다. 알겠죠? 확률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게 끝나면 확률이 계속 이어지긴 해요. 근데 문장제 문제로는 거의 여기가 거의 끝자락에 가까워요. 그 다음 단원도 확률이긴 해. 계속 확률이긴 한데 다 통계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푸는 확률은 거의 마지막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죠.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0.5,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0.4.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3이다. 이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봤죠? 자, 이거 바로 형태 만들 수 있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A분의, 맞니? P 안 쓸게요. 굳이 뭐 P 쓰냐 안 쓰냐 의미는 없잖아 이게, 그지? A가 일어났을 때니까 얘가 전제 조건이야, 그지? 전제. 얘가 전제 조건이야. 조건. 그러니까 A 분해지. 전체가 아니야. A가 뭐 A 그 중에 A가 일어났을 때니까 A 분해. 그 중에서 B는 뭐냐라는 거야. A 중에서 B가 뭐냐는 거지. A를 제외하고 B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거야. A 중에서 B가 누구냐? 이거잖아. 따라서 A가 얼마죠? 0.5. 자, B는 필요가 없죠. 동시에 일어나는 게 교집합이죠. 이 동시가 교집합. 따라서 0.3. 답은 5분의 3. 그렇지? 자, 이거는 지금 조건 방률의 축에도 못 깁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100원짜리 동전이 2개, 10원짜리 동전이 1개 동시에 던져서 뒷면이 1개 나왔을 때죠. 그쵸? 그것이 10원짜리 동전일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뒷면이 한 개 나오는 거야. 자, 100원짜리 동전이 이렇게 2개가 있고 10원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동전을 3개를 던지면 원래 총 몇 개가 나오죠? 2 곱하기 2 곱하기에서 8개가 나오는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문제가 뭐다? 이거야. 뒷면이 1개 나왔을 때 그때 얘는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얘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뒷면이 1개 나온 거 계산해 봅시다.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총 몇 개죠? 3개가 뒷면이 1개 나오는 경우야. 맞니? 근데 그 중에 10원짜리 동전일 확률 뭐지? 뒷면이 10원짜리 동전일 확률. 그죠? 얘죠. 3분의 1인 거예요. 이런 식을 전혀 쓰지 않죠. 이런 식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냥 문장으로 푸는 거예요. 아, 뒷면이 1개 나왔어? 그럼 요 총 3가지네? 그 중에 그게 10원짜리 있고 자, 요게 누구야? 요거 하나밖에 없네? 3분의 1. 그래서 조건부는 여러분 생각보다 또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다. 자, 다음에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자, 위에다 이거 한번 써보죠. P, B와 A는 뭐예요? 이것만 외우세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P, B와 A는 A가 일어나고 난 후에 아니, 이거 A가 일어나고 난 후에 A하고 B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거를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항하고 나면 누가 나오죠? 얘가 나와요. 맞나요? 그죠? 자, 다 X 표시하세요. 안 외워도 됩니다. 다 외우지 마세요. 다, 내불발이 다 X 표시 외우지 마세요.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외우지 마세요. 저렇게 문자로 풀면은 완전히 뭐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그건 계산에 의존하는 건데 이렇게 풀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 써보라고. 자, 다 의미 없는 거고 문장으로 해석해서 풀 거야. 알겠지? 자, 저 복잡한 식을 외우겠어? 하지 마. 다 필요 없는 거야. 자, 갑니다. 얘를 구하는 과정이고 얘가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식은 딱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만 외우면 돼. 자, 얘가 뭐라고요? 자, A가 일어나고 난 후에 B의 확률이죠. 옆에다 씁니다. PA 분의 PA하고 B의 교집합이다 라는 거죠. 굳이 뭐 이항하고 하는 건 나중에 하세요. 계산은. 자, 그러면 요 A 값이 얼마예요? 0.4죠. 그렇죠? 0.4이기 때문에 요 교집합은 얼마가 되죠? 0.08이 되겠죠? 맞지? 요거 요대로 이항하면 되잖아. 그대로 이항하면 둘이 곱해서 교집합은 0.08이에요. 맞지요? 자,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PA가 들어가고 얘는 0.08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P, B가 A니까 B가 일어나고 난 후에 A의 확률이죠. 이렇게 풀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편해요. 알겠죠? 공식은 하나만 가지고 외우세요. 뭘 또 외워? 그치? 똑같은 건데. 자, 그러면 요거는 B가 일어나고 난 후에 A의 확률이니까 P, B분의 이것만 하면 된다고 우리는 이것만 할 줄 알아요. 자, PB가 얼마죠? 0.5죠. 교집합은 얼마죠? 0.08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 칸 뒤로 하니까 요거 얼마가 되죠? 0.16 이렇게 되겠지. 그치? 아니? 자,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271번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271번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시켜야 됩니다. 못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라서. 조건 방률이 어려운 게 아닌데 이 기초적인 걸 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꾸 뒤에 문제를 푸니까 못 푸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듣는 것과 직접 공식을 보고라도 적용해 보는 거는 다릅니다. 다 됐나요? 다 됐어? 그러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자, 바로바로 풀고 안 되면 말하세요. 자, 272번. 자, 크기가 같은 검은 공 4개와 흰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머니를 그린 다음에 검은 공이 4개, 흰 공이 3개. 자, 전체 7개. 7개가 있어요. 자, 근데 한 번에 공을 한 개씩 2번 꺼내는 거예요. 공을 한 개씩 2번 꺼낼 때 첫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 사건을 A,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 사건이 B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언제 한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냐 중간고사냐 그 시험 볼 때 한 거야. 이것은 조건 방률 중에 제일 쉬운 거죠. 중학교 거랑 똑같아서. 자 뭐죠? 7개 중에 뭐죠? 첫 번째는 검은 공이니까 검은 공 몇 개? 4개. 7분의 4. 됐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보도록 하죠. 이거를 식으로 안 풀 거야. 잘 봐. 식으로 안 풀고 바로 풀어버릴 겁니다. A가 벌어지고 난 A가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발생하고 난 다음에 B를 물어본 거죠. A가 누구죠? 검은 공이야. 검은 공을 꺼낸 다음에 흰 공을 꺼낼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맞니? 처음에 검은 공을 꺼냈어요. 얼마가 되죠? 7분의 4죠. 7개 중에 4개를 꺼낸 거죠. 그렇죠? 맞니?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를 꺼내는 거죠? 뭐 꺼낸 거야? 흰 공 꺼낸 거잖아. 그렇지? 흰 공은 몇 개가 되는 거죠? 아, 내가 계산 잘못했다. 소리. 아, 꺼낸 공을 가진 것처럼입니다. 자, 요거 가보자. A가 B죠. 첫 번째는 검은 공을 꺼낸 사건이고 검은 공을 꺼낸 다음에 누구를 꺼낸다? 흰 공을 꺼낸 사건을 B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보자. 검은 공을 꺼내버렸잖아요. 꺼내버렸으니까 요 개수가 몇 개로 줄어버려요? 3개로 줄어버리죠. 그렇죠? 이미 검은 공을 꺼내서 끝내버렸어. 그럼 3개로 줄어들어버렸어. 그럼 총 몇 개가 되죠? 개수가 6개로 바뀌죠. 이 6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는 거예요? 흰 공을 꺼내는 거지. 6개 중에 흰 공 3개를 꺼내는 거죠. 6개 중에 흰 공 3개. 따라서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는 뭐죠? 검은 공 1개를 뽑은 거야.
검은 공 한 개를 뽑아버리니까 이제 6개가 남았어요. 그 6개 중에 흰 공을 뽑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교집합은 뭐죠? 교집합은 검은 공 한 개와 흰 공 한 개를 뽑는 거예요. 검은 공 한 개와 흰 공 한 개를 뽑으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검은 공을 뽑았으니까 7분의 4. 7개 중에 4개를 뽑은 거잖아요. 근데 검은 공을 뽑고 나면 어떻게 되죠? 6개 중에 3개가 되잖아요. 이거 기억나죠?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자, 따라서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요? 7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밑에 273번 하나 풀어보실래요? 273번. 273번. 근데 굳이 이걸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했어? 다 했어요. 밑에 볼게요. 장미. 다 했냐? 한번 보자. 다 했는지. 이거 아직 안 했고. 뽑았잖아. 9개가 있지. 9개 중에 이제 그거 뽑는 거지. 당첨 못 뽑는 거지. 9개 중에 5개가 이게 답이야. A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B를 한번 해보세요라는 거. A가 일어난 다음에 B를 해보세요. 이게 그냥 답이야. 뽑았으니까 9개로 줄어들고 당첨된 5개니까. 자, 보니까 다 됐네요. 자, 이게 보세요. 자, 그럼 27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 거지. 그냥 문장대로 풀면 되게 쉬워요. 자, 봅니다. 장미 8송이하고 국화 4송이가 꽂혀있는 꽃병에서 임의로 한 송이씩 2번 꺼냅니다. 한 번, 2번. 근데 2번 모두 장미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이렇게 하면 장미가 8개, 국화가 4개, 총 12개가 있는데 모두 다 장미를 꺼낸다라는 거죠, 그쵸? 언제? 처음, 2번 다. 그럼 내가 장미를 뽑아야 되니까 12개 중에 8개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얘가 몇 개로 줄어들어 버려요? 7개로 줄어들어 버리고 이건 11개로 줄어들어 버리죠. 그럼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11분의 7이 되는 거죠. 이게 다예요. 이 간단한 거를 어렵게 막 글 써놓은 거야, 여기다가. 이거 시키려고 하는 건데. 됐죠? 자, 그러면 약분해가지고 4, 2, 4,
자, 이렇게 10%한 건데 어렵게 설명한 거니까 선생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위에 내용들 알겠지?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는데 자, 어디를 보시냐? 52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유형을 좀 풀어봐야 돼요. 자, 유형을 푸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그냥 유형만 쭉 풀고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가봅시다. A가 0.4, B가 0.5. 자, 이거 보자마자 우리 뭘 써야 되는 거죠? 드모르간의 법칙 써야 되죠, 그렇죠? A 반대, B 반대, 교집합 반대, 여집합. 이게 0.2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죠? 합집합의 여집합이 0.2니까 합집합은 0.8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합집합을 가지고 뭐를 찾을 수 있죠? 교집합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교집합은 어떻게 계산하죠? A랑 B를 더해서 합집합을 빼죠. 0.4에서 0.5를 더해서 0.8을 빼겠지. 이거는 공통수와 2에서 하는 거죠. 집합에서 0.1이 되더라. 자,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건 얘죠. 뭐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난 다음에 A가 되니까 누가 들어와야 돼요? P, B분의 A의 확률은 A가 아니라 B와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오늘 공부한 내용 첫 시간의 핵심이지 얘가.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PB가 0.5, 교집합이 0.1. 따라서 답은 얼마? 5분의 1. 자, 식에 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얘밖에 없어요. 이런 유형밖에. 나머지는 식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대놓고 PA, PB, 뭐 여집합 어쩌고 저렇게 식으로 나올 때만, 문자로 나올 때만 공식을 쓰는 거야. 나머지는 공식을 쓰면 안 돼요. 쓰면 머리 아파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는 겁니다. 293번 별표하세요. 이거를 풀려고 했더니 어떤 놈들이 이걸로 풀고 바빠져 있어. 그지?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답지를 봐도 어렵거든. 답지를 봤는데 이렇게 풀어져 있거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명 잘 듣고 선생님처럼 따라해. 집에서 숙제할 때도. 자, 어느 학급에서 지역 마라톤 대회 참가 여부를 조사했더니 다음 표와 같았다. 이 학급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의 마라톤 대회에 임의로 택한 한 명의 학생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이야. 이미 마라톤에 참가를 했어요. 참가를 해버렸으니 몇 명이 되는 거죠? 19명이 되는 거예요. 19명. 그 중에 여학생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여학생 누구죠? 7명. 됐니? 19분의 7. 되게 쉽죠? 근데 이거를 위에 10을 갖다가 써가지고 뭐 교집합 찾고 이러면 머리 아픕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해석지 보시면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놨을 거예요. 마라톤에 참가한 놈을 A, 뭐 여학생을 B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 계산이 복잡해져요. 알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9명 중에 7명이다. 문장으로 해결해라 라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뒤에 설명도 해줘야 되니까 유형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297번 가보도록 하죠. 전체 회원이 25명이고요. 여자 회원이 11명인데 어느 여행 동아리에서 사전 답사를 갈 2명의 회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임의로 한 사람씩 차례대로 뽑을 때 그랬어, 그렇지? 근데 2명이 모두 남자의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 거죠? 자, 확률 어떻게 계산하죠? 25명 중에 남자가 몇 명이겠니? 남자가 14명이에요 지금. 맞니? 그러니까 25명 중에 14명 뽑았어. 뽑았더니 이제 어떻게 돼버려요? 남자가 13명으로 줄어들어 버려. 전체 회원은 몇 명으로 줄어들어 버려? 24명으로 줄어들어 버리잖아. 그지? 뽑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다? 24명 중에 13명이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쉬워. 27, 22. 아이고 이거 계산이 안 되네. 그럼 이거 얼마지? 625분의 625분의 아니고 300분의 제곱선. 300분의 91에서 답은 5번.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다음 갑니다. 301번. 자, 흰 바둑돌이 3개가 있고요. 검은 바둑돌이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답을 두 사람이 답을 순서대로 바둑돌을 2로 한 개씩 꺼낼 때 을이 검은 바둑돌을 꺼낼 확률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 갑니다. 여기 보니까 흰 돌이 3개, 검은 돌이 4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순서대로 갑, 을, 갑, 을, 갑, 을, 갑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뽑는다는 거지. 갑을 순서로 바둑돌을 2로 한 개씩 꺼낼 때. 맞네? 자, 그러면 이때 을이 검은 바둑돌을 꺼낸다는 거죠. 근데 이거 계속 뽑는 건 아니가 그렇지. 자, 갑을 순서대로 뽑을 때 을이 뭘 꺼내야 되죠? 검은 돌을 꺼내야 되죠. 그러면 얘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렇게 꺼낸 경우가 있겠네. 갑이 검은 돌을 꺼내고 을이 검은 돌을 꺼낸 경우. 두 번째는 갑이 흰 돌을 꺼내고 을이 검은 돌을 꺼내는 거.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야.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다 해봤던 거. 자, 이거 얼마죠? 7분의 검은 돌 4개. 뽑고났더니 6개 중에 넣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6개 중에 몇 개죠?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약분하니까 7분의 2. 약분하지 말자 일단 나도. 자, 여기 흰목 7개 중에 3개. 뽑고 나니까 6개 중에 4개. 맞니? 그럼 76 42분의 12. 이것도 76 42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맞냐? 자, 그러면 요놈 두 개를 뭐 해줘요?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니까 42분의 24가 되고요. 자, 요거 뭘로? 6으로 나누니까 7분의 6, 7분의 4가 되겠죠. 답은 몇 번? 2번. 자, 이거 고등학교 때 했던 거지? 했던 거. 자, 다음에 305번. 305번이 아니구나. 305번이구나. 어느 사회인 야구팀은 이번 시즌에 A 야구장에서 전체 경기의 30%를 치르는데 이 팀의 A 야구 경기장에서 승률이 60%다. 다른 야구장에서 승률이 40%다. 이번 시즌 경기에서 이 팀이 자 여기다가 딱 승리하였을 때 그 경기장이 A 야구장이었을 확률을 물어본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문자로 하세요. 글로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를 했는데 그게 A인 거야. 아니? 승리를 했을 때 A 야구 경기장이다. 그럼 여러분, 이 승리를 했다라는 거는 A 야구장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야구장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니? 두 가지가 있다고. 자, 그래서 자 A 야구장과 B 야구장 중에 A였다라는 거야. 맞니? 이 말 이해되죠? 승리했는데 그 중에 A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A에서 승리하고 B에서 승리할 때 그 중에 A를 골라라. 그러면 A 야구장에서 승리하는 경우는 뭐죠? A 야구장에서 일단 경기는 30%를 해요. 0.3. 근데 거기서의 승률이 60%야. 0.6. 그러죠? 그 다음 B는 A가 30%를 경기하기 때문에 B는 0.7, 70%를 경기해요. 그 중에 승률은 얼마나? 40%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누가 A죠? 얘가 A죠. 그래서 얘를 위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0.3 곱하기 0.6. 이게 가장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아마 답지 보시면 전부 다 뭐라고 써져 있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A, E 이런 식으로 하고 또 10도 이렇게 돼 있어요. 겁나 복잡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이게 조건 방류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0.18, 0.28분의 0.18 0. 얼마죠? 46분의 0.18. 자, 약분하면 되겠죠? 2로 약분하니까 23분의 9. 됐지? 자, 요 유형이 제일 어렵습니다. 발표하시고 요거 이 활용 문제만 잘 풀면 조건부는 끝나요. 공식에 의존하는 유형 하나와 이 유형 하나만 하면 된다. 다른 것은 어렵지 않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나머지는 다 풀어줬죠, 선생님. 자, 앞으로 넘어가서 20분 남았는데 20분이면 끝낼 수 있을 거야. 네.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독립이라는 말 자체는 뭐죠?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 조선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잖아, 그치? 독립을 하면 어떻게 돼? 일본의 간섭을 안 받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A랑 B랑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그게 독립인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종속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종속은 뭐죠? 자, 내가 어디 우리나라 조선이 옛날에 일본에 종속됐죠, 그렇죠? 노비가 양반한테 종속된 거지. 종속되면 어떻게 돼?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러분 이 종속이라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까 뭐였죠?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지, 맞니? 조건부 확률이 우리가 아까 봤던 대표적인 종속의 형태예요. 여러분 종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버리죠?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해석을 합니다. 종속은 이게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조건부 확률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죠? 이렇게 해석하죠. A가 일어난 후에 B의 확률이죠. 이 B라는 확률은 A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A한테 영향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얘가 순수한 PB, 순수한 B의 확률과 같을 수가 없죠. 맞니? 이 말 자체가 뭐예요? A한테 이미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버렸으니까 독립이 아니야. 종속이 돼버린 거야. 종속이 돼버리니까 순수한 PB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순수한 PB는 독립이거든. 그지? 누구한테도 영향을 받지 않는 놈이야. 근데 얘는 영향을 받았거든. 받아버렸으니까 아, 너는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야. 종속이니까 너 조건부 확률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독립 별표. 그럼 선생님 독립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얘가 지금 조건부죠. 조건부니까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A한테 영향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랑 같아버려? 너 영향 받은 거잖아 원래. 그치? 원래는 A한테 영향 받은 건데 결과물이 B랑 같아? 그러면 A가 영향을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야? 영향을 안 줬다는 거죠,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그냥 이 B 값이 나와버린 거잖아. 이렇게 하니까 조건부야. A가 영향 준 거네 B한테. 그럼 이거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네. 근데 따지고 봤더니 얘가 얘랑 같아져 버렸어? 영향을 받지 않는 이 B랑 같아져 버렸어? 또 이거 독립이잖아. 이거 영향 안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사건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가장 이제 심플한 거 갑니다. 자, 뭐냐? P, B와 A가 원래 뭐죠? PA분의 PAB 교집합이에요.
과정인데요. 자, 우리는 누구를 구하고 싶다? 교집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얘가 이항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PA 곱하기 PB바 A가 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종속은 이렇게 됩니다. 종속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외워야 된다? 독립을 외워야 된다. 독립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교집합이 PA 곱하기 PB가 돼버려요. 외우기가 겁나 쉬워요.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독립은 교집합의 계산법이 어떻게 된다? A와 B의 곱으로 된다는 거야. 왜 곱으로 된다? 이 값이 얘가 되는 거거든. A가 영향을 줘야 되는데 A가 영향을 주지 못해서 그냥 PB가 되는 거거든요. 됐니? 얘는 종속이죠. A가 B한테 영향을 줬으니까. 하지만 얘는 A가 B한테 영향을 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A 곱하기 B가 됐을 때 바로 독립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을 구분하는 공식이에요. 얘가 공식이에요. 구분하는 겁니다. 독립과 종속을 구분하는 공식이에요. 만약에 종속이 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종속이 된다는 거는 교집합이 뭐가 될 수가 없다? A하고 B의 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곱이 돼버리면은 독립이고요. 곱이 아니면 종속이에요. 굉장히 쉽게 외워집니다. 다음 사건이 독립이냐 종속이냐는 문맥으로 알 수가 없어요. 문맥으로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줬네 안 줬네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공식화해서 푸는 거예요. 이거는 교집합이 두 확률의 곱이 되면 독립, 곱이 아니면 종속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못 외우면 못 풉니다. 독립과 종속은 문맥으로 알 수가 없어요.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이렇게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단에 이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봅시다. 자, 두 사건 A, B가 뭐라고 그랬죠? 독립이라고 그랬죠. 자, 독립입니다. A가 B한테 영향을 주고 싶지만 줄 수 있나요? 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PB라고 써야 돼요. 영향은 못 줘, 얘가. 독립이다. 그럼 PB가 얼마예요? 3분의 2죠. 자, 요거 바로 풀어보세요. 10초 주겠습니다. 됐나요? 자, 바로 답 찾았죠? 2분의 1이겠지. 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76번. 자, 크기가 같은 빨간 공이 두 개가 있고요. 노란 공이 네 개가 들어있습니다. 임의로 두 개의 공을 차례로 꺼낼 때 첫 번째 꺼낸 공이 노란 공이 사건이 확률, 두 번째 꺼낸 공이 빨간 공이 사건이 확률. 자, 총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어요. 전체는. 자, A를 뽑고 난 후에 B를 계산하라고 하는 거죠. 자, A가 뭐예요? 노란 공이죠. 노란 공을 뽑아버리면 얘가 몇 개로 줄어들어요? 3개로 줄어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요? 3분의. 그 다음에 누구를 뽑아요? B니까 B는 빨간 공을 뽑는 거겠죠? 빨간 공 얼마? 3분의 2. 됐니? 맞지요? 아, 소리 3분의 2가 아니라 노란 공을 뽑았으니까 전체가 6개에서 몇 개로 줄어들어 버려요? 5개로 줄어들어 버리죠. 그 중에 빨간 공 2개. 맞니? 자, B를 계산해 보죠. B는 뭐예요? 그냥 B는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이에요.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이 얼마죠? 6분의 2죠. 맞니? 그래서 얘는 얼마가? 3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얘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알려고 그랬어요. 자, 독립인 종속인지 알려고 그랬는데 B바 A가 B랑 같으면 독립이겠죠.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으니까. 근데 막상 보니까 얘는 얼마죠? 얘는 5분의 2고요. 얘는 얼마죠? 3분의 1이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그럼 A가 B한테 영향을 준 거겠지, 그치? A가 B한테 영향을 줬으니까 PB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종속이 된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죠. 자, 다음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라 그랬죠? 적어놓으세요. 다시 한번. 종속과 독립을 구분하는 건 무조건 이 공식밖에 없다 그랬죠. 실제로. 자, 교집합이 A와 B의 곱이면 얘는 뭐가 된다? 독립이 된다는 거예요. 같지 않으면 종속이에요. 자, 둘이 곱해봅니다. 0.25랑 0.2를 곱하면 A, B의 곱이에요. 자, 얘가 얼마가 되죠? 0.05. 얘가 나와버렸죠. 나와버렸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독립이 되는 거예요. A랑 B를 곱했더니 교집합이 나오면 독립이 된다. 자, 밑에 바로 풀어보세요. 10초 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0초. 10초면 풀어야 돼요. 곱해서 나오면, 교집합이 나오면 독립. 곱해서 교집합이 안 나오면 종속. 이렇게만 하는 거니까 쉬워요. 이걸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종속인지 독립인지. 문장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자, 다음. 뭐 아주 기본적인 건 해석이 되지. 뭐 이거를 뽑고 나서 다음에 뭐가 될까요? 이러면 당연히 조건부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 봅니다. A, B가 서로 독립이라 그랬죠? 자, A가 0.3이고 B가 0.6이에요. 자, 이거 뭐죠? PA 곱하기 PB죠. 따라서 0.3 곱하기 0.6이니까 0.18이 되겠죠.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A랑 B의 여집합이죠. 이것도 뭐가 되냐? PA랑 PB의 여집합이 돼요. A, B가 서로 독립이잖아요. 그럼 적어놓으세요. A, B, A 여집합, B 여집합 모두 독립이에요. A하고 B가 독립이면 여집합끼리도 다 독립입니다. 왜? A하고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여집합이 영향을 주겠니, 그치? 아니?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요? 서로 영향을 못 줘요. 자, 그래서 A하고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A가 0.3이고요. B의 여집합은 요거의 반대값이니까 0.4가 됐겠죠? 0.12. 자, 그 다음 얘는 B가 A 여집합한테 영향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A하고 B가 독립이면 나머지 여집합들끼리도 다 독립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못 줘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0.7. 요거 외우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A하고 B가 독립이면 A하고 B가 독립이 아니라 이렇게 독립이어도 다 독립이 됩니다. 무조건 여집합도 다 독립이 된다. 자, 다음.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2, 4, 6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 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PA가 얼마니? 6분의 3이죠. 2분의 1. PB는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쵸? 자, 교집합 찾아보면 되겠죠. 그쵸? 교집합은 뭐죠? 짝수이면서 뒷면이 나오는 거지. 그치? 12개 중에 왜 12개죠? 요거잖아. 주사위 6개,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 동전 하나 던지면 6 곱하기예요. 그 중에 짝수가 나오는 게 3개, 뒷면이 나오는 게 한 가지야. 요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얼마가 됩니까? 얘는 약분하면 4분의 1.
했더니 A와 B의 곱이 4분의 1이 나와버리죠. A하고 B의 곱이 4분의 1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립이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3번.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자, A, B 두 사람이 어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0.5하고 0.7이에요. A, B 모두 합격할 확률. 여러분, 모두라는 건 뭐예요? 교집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물어보자.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요. A가 합격할 때 B가 합격하는데 영향을 미치니?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서로 독립적인 건 이미 눈에 보인 거예요. 따라서 얼마다? 0.5 곱하기 0.7. 그리고 밑에 나와 있죠. 서로 독립이라고, 그지? 독립이란 말이 없더라도 이건 독립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옆으로 갑니다. 독립 시행의 확률. 자, 뒤에는 그냥 풀어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밑에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행위가 다른 행위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안 미쳐야 돼요? 안 미쳐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하나의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동전 한 번 던지는 걸 계속 던져. 한 번 던졌을 때, 그 다음 던졌을 때 영향 주나요? 내가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왔어. 그럼 두 번째 던졌을 때는 뭐 뒷면이 나와야 돼?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로또 같은 거 할 때 매주 똑같은 확률인 거지, 그렇지? 뭐 이번에 1, 2, 3, 4, 5, 6이 나왔어, 당첨 번호로. 그럼 그 다음 주에 1, 2, 3, 4, 5, 6이 안 나올 수도 있니? 그러진 않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동일한 시행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 거야. 이 두 단어가 중요한 거야. 독립 시행은 하나의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됐니? 그게 독립 시행이다. 자, 그래서 독립 시행의 확률. 자, 잘 보세요. 어떤 사건을 몇 번 반복한다? n번 반복한다.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n번 반복했을 때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 자, 확률이니까 P라고 쓰세요. 이거 확률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NCR P의 R제곱 1-P니까 이게 뭐죠? Q죠. 적어놓으세요. 6번. P가 일어나면 이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겠죠. 그렇죠? P가 R번 일어나면 6번은 그 나머지만큼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봅시다.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자, 몇 번을 반복했다? 4번을 반복했더니 그 중에 몇 번 일어났다? 2번 일어났다. 그러면 4번 중에 2번이 일어난 거네요. 누가? P가 3분의 1의 확률로 2번 일어난 거네요. 그러면 Q 1-P 6번 3분의 1은 역시 2번 일어나지 않는 거겠지. 그치? 근데 이게 왜 쉽냐? 여러분 뭘 했기 때문에? 이항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쉬운 거야. 그치? 이항 정리를 안 했다면 이 부분이 어렵거든. 자, 그래서 하단 봅니다. 막상 숙제는 쉬울 거예요. 이 파트가 쉬워. 생각보다. 자, 봅니다. 몇 번 했죠?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4번 던졌는데 앞면이 3번이죠. 앞면이 3번. 자, 그러면 자,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몇 번 중에 4번 중에 3번 했는데 앞면이 몇 번 나오는 거죠? 3번. 그러면 뒷면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나오는 거야. 자, 얘가 뭐라고요? 얘가 앞면이야, 그치? 얘가 앞면, 얘는 뒷면. 됐니? 자, 그럼 계산 다 끝났죠? 4C3은 4고요. 요거는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16분의 1이죠. 바로 4분의 1. 이렇게 되더라. 되게 쉽습니다. 자, 다음에 1286번 가볼게요. 1, 2, 3, 4가 적힌 4개의 공이 있는데요. 임의로 한 개를 꺼냈어요. 숫자 뭐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4분의 3이 돼요. 물어보는 거? 4번 꺼내는 시행을 했는데
사건 A가 2번 일어나는 거야. 4번 중에 2번.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4번 중에 2번. 그럼 A가 몇 번 일어나? A가 2번. 아 미안 4번 숫자 3이라서 3을 써버렸네. 미안하다. 자 4분의 1이 2번. 그럼 나머지 4분의 4이 몇 번? 2번. 됐니? 그럼 이건 6개가 되겠죠? 그 다음 요건 얼마가 되죠? 16분의 1이 되고 16분의 9가 되겠죠? 자 약분해서 2, 3, 2, 8이죠. 그쵸? 따라서 128분의 27.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건 공식에 의해서 풀기 때문에. 자 다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답은 끝까지입니다. 자, 한 개 주사위를 한 번 던졌는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 자, 3의 배수니까 6개 중에 몇 개죠?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3분의 1. 몇 번 던졌어요? 3번 던졌는데 2번 나오는 거예요. 3번 던졌는데 2번 나왔다. 3분의 1이 2번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3분의 2가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 거죠. 따라서 3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따라서 9분의 2가 답이 된다. 할만하죠? 자 마지막 문제 2개 보고 끝낼게요. 자유투 성공률이 60%니까 얼마죠? 100분의 60이죠. 약분하면 5분의 3이에요. 근데 이걸 몇 번 던졌다? 3번 던졌는데 2번 성공해요. 3번 던졌는데 2번이다. 뭐가? 성공률이 2번이야. 맞니? 그럼 성공하지 않는 건 한 번이에요. 3 곱하기 25분의 곱하기 얼마죠? 5분의 2죠. 그래서 125분의 654. 하나만 더 끝내겠습니다. 목표물을 맞출 확률이 0.7. 5번 썼는데 목표물을 한 번도 맞히지 못할 확률이죠. 그렇죠? 그러면 5번 했는데 한 번도 안 맞히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맞출 확률 0.7은 몇 번이죠? 빵번이 되는 거죠. 맞추지 못한 0.3은 5번이 되는 거겠지. 그치? 아니? 자, 요거는 답은 안 쓸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대표용이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문제는 끝까지입니다. 단원 마무리까지인가?